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주에서 인사이트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가의 통찰을 듣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실시간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죠. 보시는 것처럼 기온이 14도인데 약간 쌀쌀해서 이렇게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야외에서 진행을 합니다. 서울은 지금 많이 춥다면서요.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 모셨네요. 예고 드린 대로 요새 뭐 눈 망막 질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환에 뭐 제가 아는 한 최고 대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하늘안과의 유형곤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 다른 일로 제주에 오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급하게 밤에 이렇게 모셔서 피곤하시죠? 많이 기다리시고 괜찮으세요?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좀 피곤한.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유형곤 선생님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의과대학교 동기입니다. 이건 뭐 6년 동안 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아주 친하죠. 그런데 뭐 저는 그냥 평범한 의대생인데 옆에 있는 우리 유형곤 선생님은 그 이름도 거룩한 서울의대 수석 졸업생. 야, 진짜 뭐 공부를 워낙 잘해서 그래서 안과를 지망을 해서 서울대 병원 교수로 안과 교수로 22년 정도 있었죠. 그래서 연구와 교육 또 진료를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개원을 했어요. 병원 위치는 강남대로에 있다면서요? 네, 정확하게 이제 제가 개원한 건 아니고 제 그 후배 제자인 그 분이 이제 크게 병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 망막센터가 없어서 제가 그 센터를 어허. 개원해서 개설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심을 받은 거네요. 우리 유형곤 선생님은 이제 안과 중에서도 망막을 전공을 했죠. 네, 네, 그 동기가 뭐예요? 또 안과는 왜 지망했어요? 궁금합니다. 이제 의사를 지망하게 된 거는 이제 슈바이처라는 그분이 계셨는데 어허. 안과를 지망하게 된 거는 제가 신반포 아파트에 있었는데 신반포 아파트에 그때 개원하신 원장님이 참 부러웠던 것 같고요. 망막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망막 전공은 안과 수련 다음에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안과 전공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실명을 하게 되고 또 중환자 안과에서 제일 중환자가 망막 분야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술 실패한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로 실명하는 환자도 많이 보고 해서 일종의 좀 도전 정신을 갖고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오. 근데 지금 그 가장 메인스트림이죠. 망막이 안과 가운데서도. 사실 그 망막을 전공할 때는 그다지 이제 망막이 힘들긴 하지만은 이제 메인스트림 그리 좋아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백내장이라든가 뭐 이제 각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들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 망막 질환이 이렇게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고령화하고 관련이 네, 있어요. 고령하고 네,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환자가 막 급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경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치매도 증가하는 것처럼 어. 눈 속에 있는 이제 망막신경 변성 그 질환이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본인이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망막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유 선생님께 모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인 자랑 좀 해주세요. 나 유형곤은 이제 아까 제가 8호학번 서울의대 수석 졸업생이다 뭐 얘기해 드렸고 학회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저술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 하잖아요.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뭐 업적이랄까 사회 활동이랄까 한두 개만 소개한다면요. 사실 그 제 옆에 있는 홍 박사가 더 잘 된 것 같아서 무슨 얘기예요 부러운데 지금?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그 저에게 스스로 그
다짐을 했던 게 1년에 책 한 권씩을 쓰자.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영어 책으로 교과서를 좀 쓰기 시작했고 와. 이제 최근에는 우리말로 된 것, 교과서를. 예 그리고 와. 이제 최근에는 그 환자 지침서에 해당하는 음. 문답집이라든가 이런 또 그런 책을 그런 책을 썼고요. 네. 논문은 또 이제 1년에 10편에서 20편씩 그 해외 저널에 발표를 했었죠. 그렇군요. 학회도 현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배재탁 회장 이제 금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망막병선협회 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오늘 모셨네요. 그 학회 장님을 제가 모셨네요. 그 오늘 주제인 망막 안과 질환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명을 좀 쭉 좀 한번 수풀을 조망해 주세요. 우리가 실명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녹내장, 백내장 이제 망막증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백내장은 고칠 수 있는 병이어서 이제 실명 질환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이 당뇨 망막병증 또 황반 변성 그리고 녹내장 이렇게가 이제 3대 실명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 질환의 공통점은 모두 다 눈 속에 있는 망막 그 시각세포의 변성으로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잃게 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병들이 다 망막 때문이네요. 네. 망막이란 뭔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눈은 이 빛이 들어가는 그 부분과 그 빛을 느끼는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이렇게 눈 안구는 동그랗잖아요. 눈 안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이 망막이고요. 그 망막 신경들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 층에 있는 신경절 세포가 모아진 머리카락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머리 이 묶음이 되듯이 그게 이제 시신경이고요. 안구 바로 뒤에 얼마 안 가서 이제 뇌가 있어서 시각 중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비유하기를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한다. 네. 그게 망막이죠. 필름 플러스 이제 카메라의 브레인, 정보 처리 이런 거 다 망막에서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신경이 뇌로 연결돼서 네. 거기에 이렇게 빛을 감지하는 네. 그 면적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달을 보면은 그 눈 속에 있는 망막 신경층은 뇌하고 똑같은 거, 뇌의 일부가 이제 망막이 되는 거고요. 그 크기는 우리가 보통 2cm 정도 얘기하니까요. 엄지보다 직경이 안구의 직경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도 근시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3cm까지 넘어가니까요. 그때는 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최신 의학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실 텐데 그 병명은 그러면 황반변성, 네. 또 당뇨 망막증, 네. 뭐 망막 박리도 해당되겠죠? 그렇죠. 망막 박리는 이제 안구에 유착돼 있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근데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물이 차거나 출혈 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망막이 안구 벽에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 가운데 망막 박리도 물어보실 수 있고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 네. 녹내장은 근데 따로 전공으로 그렇죠. 안과에서 다루죠. 녹내장은 이 안압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제 말씀드린 그 안압이 높게 되면은 신경절 세포가 모아진 그 시신경 유두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반변성, 당뇨 망막증 그리고 망막 박리 중심으로 망막과 관련한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분야 현존하는 최고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제 대학 동기라 뭐 자랑스럽긴 합니다만은 유형곤 전 서울대 교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게 다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다른 질환보다도 망막 질환이 노화와 관련이 있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눈이라는 거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노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 이제 망막이라는 그런 조직은 신경 조직인데 엄청 그 세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재생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화된 세포이면서 재생 능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자극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100% 회복되지 못하면은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노화, 그 나이 관련 신경 변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럼 역학을 좀 여쭤볼까요? 그 증가하는 추세가 네. 통계적으로 잘 나와 있나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추세가 그 고령화되는 거하고 이제 거의 일치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황반변성 예를 보면은 이 50대 이하에서는 상대 퍼센트가 적은데요. 50대에서 60대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는 한 2에서 3% 정도, 오. 5% 정도 이렇게 되고 60대가 넘어가서 70대가 되면 이제 10에서 15%가 되고요. 와, 이제 60대 후반이 되면은 20에서 30% 이렇게까지 증가를 합니다. 60대 후반이면 3명 가운데 1명 꼴이네요. 예, 60대 후반 70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흔해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황반변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반 변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퍼센트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어떤 그 촬영 장비나 이런 거를 찍었을 때는 70대 중반 이후에서는 3분의 1까지 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초기에 망막에 뭐 문제가 있구나 증세로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경 구조, 뭐 우리 몸이 다 그렇듯이 이 어느 정도 버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 유기력이 있죠. 그래서 한 3분의 1까지 이렇게 신경세포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세포 수가 줄더라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어떤 직업상 또 민감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좀 특이하지 않고요. 중반 이후가 되면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이 뭔가 이렇게 가려 보이고, 가려 보인다. 네, 그리고 선이 이렇게 휘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려 보인다는 건 우리가 맑은 유리창에 통해서 보는 느낌이 아니고 마치 이렇게 모기장에 쳐 있거나 아니면 더러운 반투명 천을 통해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곽이 이렇게 딱 선명하지 않고 네, 그건 이제 더 진행을 하면은 윤곽이 선명하지 않고, 구부려져 보인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력은 그렇게 안 떨어졌는데도 어떤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첫째, 둘째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자녀분이 잘 구분이 안 된다. 와, 이런 분. 평생 보아온 아들 딸인데 네, 그러니까 언뜻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런 거죠. 얼굴 딱 윤곽이, 봤을 때, 네, 그건 되게 심한 경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시력 자체, 왜 시력을 이렇게 검사 시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 2.0, 1.5 이거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이제 0.5, 0.6 정도. 어쨌거나 네, 그 정도는 네, 유지를 한다. 그렇죠. 이런 증세가 나오면 뭐 빨리 병원 가봐야겠네요. 사실 그런 증세가 됐다는 건 이미 그 변성이 절반 이상, 네, 60, 70%까지도 진행된 그런 경우여서 예방 타임으로서는 좀 이미 좀 놓쳤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전에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안과 가서 네, 근데 무슨 검사를 하죠? 안저 검사를 기본으로 해서, 안저. 네, 그다음에 안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눈에 뭐 이렇게 대고 후라시 같은 거 대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은 이제 기계가 지금은 안저 카메라가 워낙 잘 나와서 이제 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판독을 하고요. 음. 그다음엔 단층 촬영을 해서 신경 그 세포를 이제 살피게 됩니다. 와. 단층 촬영의 해상력이 이제 4마이크로 정도니까요. 오우. 세포 하나가 100만 분의 4m. 네. 아니 근데 그거는 CT하고 다른 건가요? CT하고 원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눈은 투명한 그런 조직이어서 이 레이저 빛을 스캔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반사된 거를 측정을 해서
그 단층에 대한 이미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와. 그 해상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안저 검사하고 단층 촬영 검사 두 가지를 하면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 많은 경우 조기에 발견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러면 몇 세 정도부터 추천을 하나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교과적으로 예, 교과서에. 우리가 50세 이후에는 이제 좀 애뉴얼 검사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50세부터 1년에 한 번이라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의 권장 사항과 이제 현실이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아니 제가 명색의 의학 기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거든요. 네. 그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적정 의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금 이야기한 건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세 이후에는 안저 검사를 레커멘드를 하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좀 그러면 안저 검사하고 단층 검사 요 두 가지는 그 꼭 대학병원에 안 가도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선생님 병원에서도 검사는- 가능한가요? 안과 검사는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검사는 아마 대부분의 안과에서 가능할 거고요. 로컬에서도. 네, 물론 그러면 이제 둘 다 비용이라든지 절차나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안저 검사는 어떻게 좀 돼요? 간단하죠. 한 1분이면 끝나요? 네, 검사 자체는 1분이면 끝날 겁니다. 근데 이제 안 아프고 안 아프죠. 기계 앞에 앉기만 네. 하면 되나요? 그것도 과거에는 이제 이 아기 동작을 키웠기 때문에 그 검사한 날은 어떤 이 작업이라든가 일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대개의 경우 아기 동작을 키우지 않고도 그러니까 동공을 일부러 크게 안 네, 해도 안 해도 고해상도의 이미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검사 장비가 좋아진 그거 거죠. 얼마나 합니까? 보통. 저희 좋은 거는 뭐 2억, 3억. 아니 그 환자가 받는 비용이 예. 네. 그거는 이제 검진이니까 그- 보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대략 어느 정도 하나요? 비용은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아니, 그래도 뭐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2, 3만 원 하나요? 네, 환자가 부담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 적죠. 오, 다행이네요. 네네. 그러면 단층 검사는요? 그게 좀 더 정밀한 거죠? 단층 검사 포함해서 아마 그래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그 정도일 거로. 와, 그럼 저도 해야겠는데. 그럼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와, 그게 이제 망막을 보는 검사고 이걸로 조기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하면은 음. 이제 그만큼 그거를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 분야에 진행된 환자의 수술, 망막 네. 수술을 또 굉장히 많이 해온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하시죠? 서울대병원 나왔지만. 수술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세요, 수술을? 이런 말씀 드려도 수술은 예. 좀 대학 있을 때보다 좀 더 많이 그리고 하고 얼마나 하냐고요? 선생님 이렇게 주저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인데. 한 몇 년 전에 뭐 저기 어느 회사에서 또 그 장비 가지고 이제 뭐 만개 망막 수술한 거에 대한 와, 인증패도 받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10,000명을 했다고요? 그 와, 이상을 한 거 같아요. 진짜 네.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그 수술도 나중에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 오늘 망막 질환에 대해서 전 서울대병원 교수로 지내셨던 또 제약 동기이기도 한 유형건 선생님 제주에서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이 몇 분 들어와서 간단히 좀 답을 해주세요. 행복님이 망막 출혈 및 염증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데 스테로이드를 먹는 중에도 새로운 출혈이 생긴다면 스테로이드 용량을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스테로이드가 적절한 치료법이 아닌 걸까요? 아마 출혈의 원인으로서 그 눈 속의 염증, 우리가 이제 포도막염을 아마 의심을 해서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게 염증으로 인한 그 출혈이라 하더라도 스테로이드 플러스 이제 다른 주사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그 어떤 치료를 할지 이제 그거는 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분처럼 먹는 중에도 새로운 출혈이 생긴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저희 쪽은 최근에는 안구내 주사 요법이 상당히 이제 좀 다양하게 발전해서 안구에다가 안구 속에 이제 직접 주사를 찔러서 네. 스테로이드를 아니요 안구내 주사는 스테로이드
또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제 다른 그 바이오로직스 아, 항체 생물학적 주사, 제재. 항체 주사를 하죠. 네. 아, 그런 기법이 또 있군요. 네. 근데 이 안구로 주사를 찌른다면 좀 섬뜩한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 바늘이? 그러니까 안구에도 세이프 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검은 동자하고 흰 동자 그 사이에 이제 세이프 존에 음. 서 아주 30게이지 니들이니까 굉장히 가느다라는 아주 거네. 가는 그 니들로 이제 약을 주입을 해서 어. 결국 약물이 유리체 강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유이체 안에 들어가서. 예, 유리체하고 이제 망막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신약도 있다. 네, 그런 요법이 벌써 뭐 20년이 된 거죠, 역사가. 그러네요. 네. 그럼 이런 치료도 한번 검토해 봄직하네요. 네. 자, 매미소리님이 73세 남자고 동네 안과에서 백내장과 망막 점막 주름증 진단을 받았다. 이게 뭐죠? 왼쪽 눈의 시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런 경우 필로칼핀이나 디클로페낙 등 전문의약품이 도움이 되나요? 그 망막 점막은 그 자체는 이제 이 망막 점막이라는 게 그 유리체하고 망막 그 사이에 예, 예, 거기 이제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긴 거죠. 증식막이 생겨서 그 조직이 생기면은 이제 조직의 특성상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안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제 오그라들면은 망막에 주름이 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망막 주름의 원인이 이제 망막 점막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메카니컬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해주면 해소가 되죠. 그 자체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원인에서 생겼느냐. 그래서 원인이 계속 ongoing 진행형이냐 그러면은 수술하더라도 이제 병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게 노화라든가 좀 이미 그 원인은 좀 지나갔다. 그러면은 요거 제거를 하게 되면은 좋아진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거라는 거 수술을 얘기하는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은 약물 얘기를 하거든요. 필로카핀, 디클로페낙? 그러니까 필로칼핀과 디클로페낙은 아마 다른 그러니까 이 망막 점막에는 사실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글쎄. 그것과 동반된 뭔가 다른 그 상황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망막을 전공으로 하는 안과 의사를 찾아서 제거하는 수술을 검토하는 게 좋다. 네, 대개는 이제 1차 병원에서 보시고 수술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면 이제 저 같은 망막 의사한테 이제 보내게 되죠. 네. 자, 청암님이 57세 여자인데 맞은편 사람 얼굴이 흐려 보이고 TV 자막들이 퍼져 보인다. 이거는 뭘까? 이게 망막 변성인가요? 사람의 얼굴이 흐려 보이고 TV에 나오는 글씨들이 이렇게 퍼져 보인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시력 저하를 느끼시는 건데 이 시력 저하의 원인은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굴절 이상입니다. 그래서 굴절 이상은 이제 저희 지금 두 명 다 안경 끼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안경 그 교정을 해서 이 굴절력에 이제 이상한 안경을 교정하는 지금 거거든요. 이분은 그럼 망막은 아닌 것 같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안과 검진의 순서가 일단 시력 저하가 있으면은 굴절 이상을 확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교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굴절 이상으로 교정이 안 되는 그런 시력 저하는 결국 이 눈 속에 있는 매질, 빛이 들어가는 뭐 백내장이라든가 유리체 혼탁 이런 게 있거나 망막 신경이나 이제 그런 시신경의 문제인 거니까요. 하나하나 따져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은 말씀하신 증세로만 보면 각막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는 굴절 이상이나 노안의 문제 확률이 제일 높죠. 다행이네요. 확률적으로는. 한번 안과로 가보셔야겠네요. 네네. 망막 박리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망막 박리는 이제 우리가 그 한 시간 뭐 이렇게 뭐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어떤 초응급은 아니고요. 보통 어전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이제 되게 수술해 주면은 크게 그 시력 예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되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주일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망막 박리를 놓쳐서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수술이 딜레이가 돼서 그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오면 저녁에 이제 퇴근할 무렵에 오셔서 수술을 꼭 그날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수술을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팀이라든가 또 이게 여러 수술하는 분도 그렇고 가장 좋은 상황에서 좀 한 번 더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뭐 증상이 생기면은 먼저 일단 망막박리인지 아닌지를 근처 안과를 가서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내가 그 저녁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응급이라고 들어서 뭐 밤이라도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 날 의사들도 차분히 준비가 된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집에 가서 음, 그 휴식을 취하고 잘 하는 게 그 다음에 신경 증상을 더 줄이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망막박리는 증세가 뭡니까?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시야가 안 보이게 되죠. 그냥 까맣게 안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망막박리가 이제 귀퉁이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긴 부분 워낙 귀퉁이여서 증상은 없어요. 대신 망막박리가 생길 뜯어지면서 이 혼탕물이나 출혈이 눈에 이제 떠다니게 되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이런 거미줄이라든가 날파리 이런, 같은 거. 이렇게 먹물 같은 게 튄 게 보이다가 어. 본격적으로 떨어진 게 진행을 하면은 그쪽에 시야 장애가 이렇게 진행을 가운데로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로 시야 장애가 이제 진행을 하죠. 옆에 주위에서 보이던 게 안 보인다. 그럼 그렇죠. 까맣게 된다. 네, 그러니까 암점이 이제 진행을 커튼 친 것처럼. 그러면 빨리 병원에 안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망막박리는. 네, 그렇죠. 근데 황반 변성이나 근데 이제 당뇨, 망막 초기에 진단할수록 망막에 들어올 때 수술하는 거니까 사실 초기가 비문증이거든요. 근데 오. 비문증 증상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에요. 그 비문증 대부분 내버려둬도 된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또 확률적으로 맞는데 그 중에 드물지만 일부는 그게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인 그러면 얘기 좀 거죠. 해주세요. 저 전문가시니까. 한 번은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파리 뭐 이렇게 막 떠다닌다. 그러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별거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망막박리일 수도 있다 드물지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날파리증이 그러니까 그것도 확률적으로 이제 원래 있던 게 숨었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하는 거는 이제 괜찮고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뭔가 처음 그런 걸 느꼈던 사람은 음.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파리증도 갑자기 나타나면 네.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죠. 안과를 한번 가보긴 해야겠네요. 네. 네. 이게 질문이 많은데요. 가보자. 피스톨님이 여자 81세 40대 중반 81년생 고도근 씨 마이너스 8.5 RGP 하드렌즈 사용하고 이분은 근데 지금 안경으로 생활하는데 또 왼쪽 망막에 문제가 있어 레이저 시술 받고 시력 교정술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건 선생님 전공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도근시라는 병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막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좀 밀집되고 경쟁 사회에서 고도근시가 흔하거든요. 경쟁이 왜 관련되나요? 그 이제 이렇게 가깝게 보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좀 셀렉트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가깝게 보는 사람들. 환경적으로도 좀 글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고도근시가 어릴 때는 뭐 6세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보통 이제 8세, 10세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시작된다는 것이 안구가 길어지는 거예요. 앞뒤로. 앞뒤로. 네. 안구가 길어지게 되면은 초점이 앞에 맺히니까 그걸 뒤로 망막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오목 렌즈를 끼는 거고요. 그 오목 렌즈의 도수가 이제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4다. 이게 이제 요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의 오목 렌즈의 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쟁적인 게 왜 안구 길이가 길어지냐고요. 밀집된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멀리 보지 못하고 하니까요. 어허. 이제 그게 예전에는 그냥 이제 추론이나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도 도시나 이런 그러니까 데 들면서 멀리 있는 걸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근시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DNA가 그렇게 뭐 20년 사이에 많이 변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허. 결국은 이제 그런 야. 생활 습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환경. TV나 책이나 그렇죠. 이것만 스마트폰이 보고. 아주 좀 나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분도 고도근시라는 얘기예요.
결국 마이너스 8.5면 상당히 고도근시고요. 도수도 중요하지만은 눈 길이를 요새는 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눈 길이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고도근시와 연관된 것이 다 뭐 녹내장도 고도근시 연관돼 있고 망막증 또 망막 그 황반 변성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망막 박리도 그렇고. 자, 이제 질문을 좀 여쭤봤고요. 이제 또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진짜 오늘 지금 크게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역시 황반 변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당뇨 망막 얘기하고 황반 변성만 좀 얘기해 보면요. 얘는 환자 무지 많죠, 그죠? 요새 많이들 보시죠. 그렇죠. 황반 변성이 특히 이제 이 검사 자체가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안과에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발견이 되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저한테도 오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가 한 50대, 60대인데 이거 안 생기게 하려면 예방이라는 거는 이제 안 생기는 것도 예방이지만은 진행을 예방하는 게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는 더 맥센스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차피 똑같은 거죠. 안 생기게 하는 거가 또 진행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된 것이 결국은 이제 환경적인 거, 뭐 생활 습관적인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위험 인자는 가족력입니다. 근데 가족력은 어떻게 우리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환경적인 거, 생활 습관적인 거 이런 거, 뭐 먹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활 습관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자외선을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팔다리는 사실은 좀 햇빛을 쐬는 게 중요하죠. 비타민 D가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라든가 또 자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수면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좋고 그리고 그 음식도 이렇게 보면은 뭐 다 아는 얘기죠. 이게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한 저희가 30년 전부터 이미 그 소위 보조제, 우리말로는 보약이라고 하죠. 네.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항산화제가 들어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연구들이 있고 무려 25년 전에 이제 좋은 저널들의 그런 그 다기관 또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7년 이상의 팔로업 스터디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거기서 보면은 그러한 보조제를 쓴 경우에 25에서 한 30% 정도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이 인정하는 네. 교과서에도 나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명승권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저명한 안과 선생님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도 망막 쪽 변성이 있으면 뭐 비타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처방을 하더라고요. 의사분들이요. 네,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초기인 경우 또 이게 황반 변성이라는 게 초기에서도 또 진행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 있고 좀 진행을 잘 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진행을 잘 하지 않고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또 그런 너무나 또 지나친 그런 거는 또 환자한테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요. 네.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럼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아주 적극적으로 매일 네.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떤 걸 권유하나요? 어떤 영양 성분이 도움이 되나요? 크게 보면 이제 항산화제 분야가 있고 이제 황반색소 분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라든가 그다음에 미네랄. 이렇게 미네랄. 네, 그렇게 미네랄이면 부분을 뭐 생각해 칼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아연 같은 게 아연이 되죠. 도움이 되는군요. 비타민은 뭐 C인가요? 비타민 C, 비타민 E 다 도움이 되고 C하고 E. 프로비타민 A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A도. 네. 그리고 색소 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황반색소는 이제 황반이 왜 이름이 황반이냐면은 거기에 황반색소가 있어서 좀 누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 이제 황반에 낀 색소들이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이제 루테인, 지아산틴 이런 것들이. 루테인 지아잔틴은 뭐 눈 영양제로 많이들 네, 그렇죠.
의사 처방 없이 약방의 사는데. 감초처럼 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것을 잘 콤비네이션해서 포뮬러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냥 예를 막 들어서 마구잡이로. 맞습니다. 루테인이 좋다고 해서 루테인을 고용량으로 먹으면은 음, 지나치게 음. 그것만 섭취하게 되면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특정 성분 하나를 많이 먹는 것보다 골고루 용량을 좀 자기한테 맞는 거를 낮춰서라도. 예, 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뭐 식물성 기름이라든가 또 음.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소에 잘 먹는 분은 음. 추가적인 그런 베네핏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자분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대개는 안과 의사들이 처방을 한다. 네. 그런 얘기네요. 그 선글라스는 어떻습니까? 선글라스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강조를 하면은 또 지나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글라스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선글라스의 목적이 결국은 이제 이 그 자외선도 그렇고 눈부심을 또 이렇게 막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 같은 거 할 때 너무 눈부시고 하면 운전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도 해가 되지만은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껴야 되는데 저는 실내에서 끼는 거는 좀 전 개인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물론 패션을 위해서 끼는 예, 경우는 실내는 좀 있는데 그런 것 같아. 예. 근데 간혹 실내에서 집에 있을 때 끼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혼자 심지어. 계실 때도 그런 거는 이제 도움이 안 되시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젊을 때부터 이렇게 야외 나갈 때 끼는 습관을 가지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황반변성. 그러니까 선글라스 자체에 대한 거는 이제 이 도움이 될 거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 햇빛에 노출된 야외 활동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에 황반변성 위험이 높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치료를 좀 여쭤볼게요. 요즘 황반변성 치료에 최신 트렌드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짚어줄 만한 게 뭐가 있죠? 이미 이제 그 안군의 주사는 워낙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새로 나온 그런 황반변성 치료제는 우리가 염증 패스웨이가 있어요. 눈 안에 우리가 뭐 컴플리멘트 그 패스웨이 또 그런 염증에 대한 패스웨이를 그 지나친 그런 패스웨이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들. 그러니까 염증과 황반변성의 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최근에 이제 더 어텐션을. 그러면 신약이 나왔다는 되었고요. 얘기인가요? 신경 변성에 대한 신약, 위축성 변성에 대한 신약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아이저비라든가 뭐 몇 가지가 지금 2가지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FDA는 거친. 미국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변성을 좀 직접적으로 황반 변성. 그러니까 황반변성을 네.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옵니까? 아직 유럽도 지금 좀 심사 중이고 우리나라도 심사 중인데요. 그 주사제인가요? 주사제입니다. 똑같이 이제 안군에 주사하는 거고요. 그 효과는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효과는 이제 당연히 있는데 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그래도 기존의 치료보다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허가가 그러니까 그 됐겠죠. 치료도 비용을 이제 떠나서 생각한다 그러면 좀 일찍 치료 시작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언제로 재정이 예상하세요? 한국에 들어오는 건? 제약회사 말로는 뭐 조만간 허가되지 조만간.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반변성 신약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예정이다. 그리고 또 어떤 치료가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기자 시절에 뭐 비주다인이라고 뭐 이런 치료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비주다인은 이제 이 안군의 주사가 초기 안군의 주사 대비 이제 비주다인의 장점이 꽤 있었고요. 지금 안군의 주사가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까지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효과가 좀 더 포턴트해져서 비주다인의 위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다인은 이제 안군의 주사는 그 우리가 약물이기 때문에 약적인 그런 기전이 있는 반면 비주다인은 그 레이저랑 같이 하는 그 광감각 그 치료여서
그 망막을 서포트하는 맥락막 조직을 좀 퍼머넌트하게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좀 컨트롤 해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군의 주사가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할 때 장점이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 옛날보다는 위상이 위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로 요즘에 그 주류는 안군의 주사군요. 안군의 주사이고 주사약은 항체 치료제. 네, 항체 치료제이고 이제 그 포턴시가 최근에 나올수록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병원에서도 당연히 하고 네. 망막 전공하는 분들은 안군의 주사 다 하겠네요. 네. 그거 맞는 분들의 주의사항이 뭐 있습니까? 맞을 때? 포턴시한 경우는 조금 안군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강도가 센 네, 약은? 그래서 모든 환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포턴한 거로 하지는 않고 음, 그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한 번 맞으면 돼요? 주사제의 문제가 이제 이 눈 속에서 사실 주사제가 씻겨 나가는 거는 1주에서 2주면은 씻겨 나가거든요. 아이고. 근데 효과는 이제 뭐 2달, 3달 이렇게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군의 주사가 이제 완전 씻겨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재발이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이 좀 안정이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적어도 초기 수년간 2, 3년 동안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과관찰하면서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간격은 처음에는 이제 매달 주사를 3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약제의 특성이라든가 또 병세에 따라서 그 기간을 판단합니다. 네, 외래에서 당연히 네. 마취를 안 해도 되나요? 외래 이제 안군의 주사실에서 좀 그 균이 들어가지 않게 잘 그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네. 프로토콜에 따라서 주사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만 케이스 이상 수술을 해왔다는 망막 수술은 어떤 때 하는 건가요? 지금 이런 안군의 주사를 안 될 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리체 절제술이고요. 음, 그 수술은 우리가 이제 개복 수술을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개복 수술을 해서 그 우리가 이 장에 있는 암세포를 뭐 떼어낸다든가 뭐 종양을 하신다는 우리 지금 그 아까 네. 홍 박사도 여기 폐암이 있는 걸 그렇죠, 예. 떼어내듯이 네. 그런 것처럼 네. 유리체 절제술도 유리체가 이제 눈 안에 망막에 들러붙어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 한다는 거는 그 조직을 이제 개복 수술하는 것처럼 그 눈 안에 있는 나쁜 조직을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에 나온 망막 점막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망막증에서 나쁜 혈관이라든가 또 출혈이라든가 또 망막이 이렇게 박리가 생기면은 그걸 이렇게 눌러주고 붙여준 다음에 그거를 영구적으로 이제 붙이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합니다. 그 유리체라는 게 안구로 꽉 채우고 있는 맑은 그 끈적끈적한 액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수술로 액체보다 제거한다. 젤리 같은 끈적끈적한 조직이죠. 네. 예, 그거를 제거해 줌으로써 제거를 하면서 어, 그런 나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건 하나의 방법이고 구체적인 수술의 목적은 눈 안에 있는 나쁜 조직을 제거하고 눈 안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된 해부학적 구조를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로 바꿔주는 그런 게 수술의 목적.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망막 수술의 대명사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지금 이 황반 변성이라든지 아니면 망막 박리, 당뇨 망막증 3가지 경우에 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 필요한 건 아니겠죠? 꼭 필요한 맞습니다.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기계적으로 나쁜 걸 제거하는 거니까요. 아까 같이 그 망막 점막이 있어서 망막에 주름을 유발했거나 주름, 또 출혈이 너무나 이렇게 출혈. 심해서 신경을 가로막고 있거나 이제 망막이 그래서 붙이거나 그런 건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변성 자체가 심해서 신경세포 자체가 얇아졌거나 신경세포가 거기에
침착물, 신경세포 안에 침착물이 꼈거나 음, 음.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와, 그러네요. 신경 자체에 문제가 네. 생기는 건 이 수술과 해당이 없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몇 케이스 정도 하시나요? 유리체 절제술? 보통 15개 정도. 어우, 많이 하시는데요. 네, 15개 근데 이상 하는 것 그 같습니다. 예. 치료는 그러면 환자가 얼마나 입원해야 되고 또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병원과 좀 달라진 건데요. 네. 여기서는 좀 수술팀도 이제 계속 고정되어 있고요. 또 수술 세팅이 이제 그 수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딱 세팅이 돼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하고 또 다른 수술팀하고 또 수술팀에 있는 그런 간호사 이런 거를 쉐어하는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쉽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 전문 병원에서 하는 게 그 시술하는 분 입장에서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시스템적으로 수술팀이- 백업이 잘 예, 된다. 백업이 서울대에서는 안 되나요? 거기는 좀 관료적이라 그런가요? 뭐 노조도 근데 있고 조직이 아니면 또 크니까요. 예. 아무래도 조직이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이 크게 돌아가니까 어허. 그 저를 이렇게 한 그 교수를 전담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스타 한 명을 이렇게 막 모신다 그러나 아무튼 뭐 이런 컨셉은 서울대선 좀 어렵다 그 얘기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 뭐 모두를 위한 공평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무튼 근데 아니 이제 환자 서울- 입장에서는 근데 또 그만큼 또 큰 또 아니 뭐 안과수의 서울대병원이 다른 지향하는 또- 바도 네, 있겠지만 그런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야 뭐 잘하는 분이 좀 많이 해주면 좋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일주일에 15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수술 시간이? 수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걸리냐고요. 보통 한 30분. 오, 금방이네. 마취는 어떻게 합니까? 마취를 국소 마취를 하죠. 아, 눈을. 이눈 주위에만. 그럼 입원도 해야겠죠? 네, 입원을 이제 아침에 오셔서 그 이제 준비하고 수술하고 이제 오후 저녁에 집에 가시죠. 입원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당일 당일 입원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그렇게 입원실은 하는군요. 있지만 이제 저녁에는 입원실 돌아가진 않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그 유리체 절제술은 당일로 돌리는군요. 네. 그럼 환자는 뭐 바로 일상이 가능한가요? 그래도 이제 저는 신경 수술이니까요. 뭐 팔다리는 당연히 가능한데 그 비록 집에 가시지만은 일주일 동안은 병원에 계신 것처럼 잘 안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뛰거나 뭐 이런 운동 하면 안 된다 이거고. 간혹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뛰어요? 뭐 운전하시고 그러신 장거리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눈을 좀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쪽을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어허. 이게 같이 교감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네, 그냥 안정하고. 편하게. 예. 그럼 뭐 바깥에 샤워나 멀리 이런 보고. 거는 가능한가요? 샤워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예. 여기에는 물이 들어가진 않아야겠죠. 어허. 네. 그렇게만 주의하면. 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 정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의외로 회복되는 기간은 깁니다. 그래요? 또? 네, 의외로 이제 눈의 염증 상태를 정밀하게 그것도 파악을 해보면 뭐 심지어 백내장 수술을 해도 이제 2달 정도는 염증이 이제 디텍션이 되거든요. 발견이 그렇군요.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죠. 그럼 이 경우도 한 몇 달은 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수술 자체는 나쁜 주제를 띄어내는 거지만은 음. 뭐 주름지고 또 이렇게 붓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는 의외로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시죠. 회복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면 장기적인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크롱키 님이 엄마가 고도근시, 망막박리,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다 있다는데요, 지금. 예. 근데 작년에 또 뇌출혈이 생겨서 근데 이게 뭐지? 병원에 가면 의자가 높아서 OCT 검사를 못 할 것 같은데 예전에 교수님께 망막 박리수술을 받았다는데요. 이 어머니가 선생님께. 네. OTC가 뭐죠? OCT라는 게 뭐죠? OCT 검사? OCT가 아까 그 단층 촬영이 OCT. 아, 그걸 못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나요? 의자가 높아서? 중풍으로 콧줄과 목관을 하고 있대요. 할 수 있나요? 뇌졸중으로. 그 OCT 현재는 OCT가 이렇게 누워서 하는 OCT는 아직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 하기가 좀 어렵겠네. 안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저 네, 촬영은 안저는 되니까 핸드헬드로 하는 게 이제 가능하군요. 예, 아마 병원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이고 아무튼 쾌유를 빌고요. 황반변성 진행을 잘하는 타입 말씀을 들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데 느리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아까 얘기한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제에다가 뭐 자외선을 좀 네. 차단하고 그리고 수면, 운동, 잠자고 운동하고 네, 일반적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여러 그런 가지가. 것들이 다 도움을 준다. 네, 이게 어, 그 순간적으로 한두 달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영구적으로 야, 그게 그 신경 변성을 확 신기해요. 일으키거든요. 아니, 안 그러니까.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그렇다는 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네. 확 변성이 악화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야. 그게 이제 메커니즘은 교과서에서는 강조는 안 하지만 예, 그 선생님 실제 보시기에는. 환자를 볼 때는 이제 그런 게 보이죠. 와. 근데 지금 이분 보면은 땡땡 사관님이 황반변성으로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인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주사는 맞고 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쪽 눈이 더 악화되는 걸 막자는 취지인가 보죠? 거의 실명 상태인데 안군의 주사겠죠? 주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 일단은 가운데가 안 보여도 주변으로 더 안 보이는 암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뭐 이제 간접적으로 한쪽을 열심히 치료하는 게 반대편에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거를 위해서 주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네요. 네. 자, 황반변성 이야기 나눠봤는데 제가 또 놓친 게 있나요? 황반변성 가운데 선생님이 전문가로서 이건 꼭 알아야 돼. 뭐 최신 뭐 치료, 뭐 최신 장비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희망적인 얘기. 레이저 치료가 이제 있는데요. 음. 이게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레이저 가지고 그런 임상 시험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효과가 있는데 레이저라는 게 손을 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의 손을 탄다. 예, 의사의 손을 타고 의사가 좀 이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하느냐 아니냐에 예, 따라 그런 차이가 것도 있다. 있고 레이저를 어떤 프로토콜로 이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레이저 그 회사가 이제 그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토콜로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서는 지금 쓰고 있죠.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염증에 대한 신약 나온 게 있고. 신약이라든가 또 이런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서 좀 더 치료 방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군의 주사 신약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도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곧은 몰라도 네. 네. 들어오겠죠. 네. 자, 또 하나의 주제. 시간 지금 1시간 다 됐어요 벌써. 이거 좀 그래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 또 하나의 주제가 당뇨 망막증이에요. 네. 이것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당뇨 망막증은 황반 변성과 달리 지금 치료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당뇨로 실명하는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죠. 오, 다행이네요. 그럼 네. 현재 우리나라 실명 원인 1등은 황반변성인가요? 예. 당뇨 망막증은 그러면 당연히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네. 같고 이미 생긴 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뇨증이 이제 그 생겨서 실명 직전까지 간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와서 레이저 치료하시고 안군에 주사하고 또 혈당 조절 잘 하시면 대개의 경우 다 조절이 요새는 상당히
상당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뭐가 좋아진 건가요? 레이저는 뭐 2, 30년 전에도 똑같이 레이저 했잖아요. 레이저가 달라졌죠. 아, 달라졌습니까? 레이저가 예전에는 이제 한 방 한 방을 이렇게 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방이 이제 세게 돼서 네, 좀 과도한 레이저.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한 번에 25발씩 이렇게 나가는. 기계가 또 아주 좋아졌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군의 주사도 프로토콜이 또 돼서 이 주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결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런 임상 연구도 잘 되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주사 안군의 치료. 주사도 황반 변성 때 쓰는 항체 주사.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한 게 이제 이 경우도 쓰고 이 경우도 쓰고. 그러면 희망적인데요. 당뇨 망막증은 이제는 고칠 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이거 뭐 그리고 수술 어려운 성적도 병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수술이 아까 장기가 얘기한 유리체. 예, 육체 절제술이 지난 20년 동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단축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케이스가 나쁠 때는 2시간 동안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수술을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디스크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 이 수술 현미경이라든가 또 수술 장비가 더 좋아져서 그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 망막증 앓고 계신 분께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당뇨가 이제 진단을 받으면 우선 이제 눈 상태를 검사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제 당뇨 망막증을 진단을 받았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당뇨 조절하시면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말이 그래요. 아니 좀 디테일이 실려야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치료는 많이 좋아졌다. 장비의 개선으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치료가 뭐 더 이상 진행을 억제하는 정도고 뭐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난치병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사실 그렇죠. 당뇨 망막증이라는 게 당뇨 고혈당에 의해서 망막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폐쇄가 되는 거고요. 모세혈관 폐쇄는 신경 변성과 거의 비슷하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폐쇄된 망막 부위는 그냥 사실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분이 아예 실명이 돼서 오지는 않거든요. 결국 가운데는 세이브가 된 상태에서 오기 남아있는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존시킨다. 보존시키고 그 부분에 출혈이라든가 붓기가 있는 거를 우리가 치료해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안정적이고 맞습니다. 정밀한 레이저로 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근의 주사도 넣어서 염증도 네, 줄이고 하고 수술할 그런 나쁜 조직이나 출혈이 있으면 있는 또 경우에도 떼주고. 네, 수술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아주 심한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도 음, 그래서 이제 실명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찍 어텐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오면 역시 그렇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직도 있죠. 많이 자, 있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제 요즘은 그 대학병뿐 아니라 로컬의 병원도 전문 안과 병원들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선생님 병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검사나 치료가 빅5를 비롯한 유명 안과에 안 가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고 선생님 병원에서는 못하는 망막 질환이 있습니까? 더 많이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여기 많이 네. 한다. 아무래도 팀워크가 있다 보니까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예후가 나쁜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당뇨도 굉장히 심한 경우, 황반 변성도 이제 진행이 아주 빠른 경우, 또 염증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료를 꼭 이렇게 못해서라기보다도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야 뭐 그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쨌거나 그 장비라든지 네. 아니면 그 시술하는 의사의 숙련도나 아니면 뭐 스태프들의 뭐 여러 가지 그 팀워크 같은 네. 거는 손색이 없다 전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뭐 레지던트를 가르치고 이런 부담은 없겠네요. 그 병원에서는. 그런 부담은 없는데 이제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긴 하죠. 그 밑에 있는 이제 같이 일한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게 전공의는 1년, 2년 지나고 또 이 팀들이 있는데 제 곁을 떠나면은 다시 또 그만인데 여기는 새로운 지금 그 병원에 있는 한 같이 네. 평생 간다. 네, 어, 그분이 이제 아이고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요즘 대학병원이 좀 황폐화 됐잖아요. 사제간의 그 도제 의식도 사라지고. 그래도 그런 게 뭐 그거 계속 있죠. 그렇구나. 자, 아이고 이게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벌써 다 됐는데 망막박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제일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세요. 망막박리도 이제 운 좋은 분과 운이 나쁜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운이 좋은 분은 이제 초기 망막박리 또는 이제 망막박리의 전구가 되는 이제 망막 열공 단계에서 치료를 하시는 분, 이제 회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망막박리가 너무 이제 진행이 됐거나 또는 그 고도근시에서는 이제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구멍이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동시다발로 생긴 경우가 고도근 있습니다. 씨가 예, 예. 아무튼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좀 주의를 해서 수술을 좀 세게 할 수도 있고 좀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망막박리 수술을 어허. 좀 이렇게 펀더멘탈하게 할 수도 있고 좀 그 부분에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환자는 뭘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망막박리가 이렇게 아까 운이 좋은 경우 나쁜 경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가서 발견하시는 분은 상당히 운이 좋고요. 아무튼 주변부가 까맣게 된다. 여기는 이제 처음에 저희 하늘안과가 라식으로 큰 병원이어서 어허. 라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라식이라는 게 눈이 길고 고도근시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라식 검사를 하다 라식하기 전에 검사해서 망막 열공 발견하고 심지어는 망막박리 초기 망막박리로 수술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라식 수술하러 왔는데 망막박리가 우연히 발견돼서 그거는 잘 발견한 운이 거네요. 좋은 거죠. 근데 망막박리 수술하면 이렇게 뭐 이 코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고 뭐 이런 거 자세 유지죠.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잘 템포나드 붙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목적 자체가 구멍을 막는 거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되게 지금은 그렇게까지 24시간 이제 코를 막고 하지는 않고 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세를 좀 플렉서블하게.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상당히 결과는 오랜 비슷하게 돼 기간을 있어요. 이렇게 이 얼굴을 바닥에 보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한 며칠이나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 반대로 똑바로 자지를 못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똑바로 앉아는 게 중요하고 한쪽이나 옆으로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세를 이제 하는 거는 그 가스인 경우에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하셔야 꽤 되고요. 길게 해야 되네요. 네. 실리콘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 실리콘 뽑을 때까지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걸 하면 그래도 그 망막 박리는 치료 성적이 좋죠. 수술하고 나면. 많이 좋아졌죠. 지금 이제 보통 심플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심플한 정도의 디그리는 한 90% 정도까지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술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말하는 유리체 절제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대부분이 기반으로. 이제 유체 절제술을 하고 몇 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질문 몇 가지만. 네. 황반변성인데 백내장까지 겹쳤다.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그 컨트로버시는 있지만은 이제 백내장 수술이 큰 영향은 없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백내장이 심한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뒀을 때는 황반변성의 진단이라든가 치료에 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찍 할 필요는 나넨달님이 광시증이 생겨서 안과에 갔더니 8개월 사이에 망막 격자 변성이 생겼다고 들었다. 레이저 치료 권유받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광시증이라는 게 뭐예요? 광시증이 유리체가 이렇게 망막에 붙어 있는데요. 그 이렇게 유리체하고 망막에 견이 생기면은 잡아당기면서 빛이 들어가서 망막이 자극될 수도 있지만 견인에 의해서도 자극이 돼서 빛을 느낍니다. 성광증이 그래서 눈을 세게 감거나 또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또 저절로 이렇게 망막에서 유리체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될 때 그런 빛이 광시증, 세게 성광증. 느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약간 이게 무지개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순간 이렇게 빛이 번쩍하죠. 자, 그러면 이런 근데 격자 변성인 경우는요. 음, 격자 변성 아예 구멍이 생긴 건
아니라고 하면은 레이저를 꼭 할 필요 없는데 격자 변성 안에 구멍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격자 변성 전체를 레이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2차 의견을 들어봐도 되겠네요. 또 다른 안과에 가서 네. 예, 레이저를 할까 말까. 백내장은 눈이 아픈 증상은 없지요. 꼬꼬마님 질문인데 눈이 아픈 거하고 백내장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백내장 자체는 혼탁이니까요. 그건 음.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건데 백내장이 결국 수정체의 노화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수정체가 눈에 이렇게 이 섬유에 의해서 360도 섬유에 의해서 매달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노화가 되면 덜렁덜렁해집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이 수정체가 동공을 이렇게 폐쇄시켜서 수정체성 녹내장, 급성 녹내장을 유발하게 되면 이제 심하게 아플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또 저절로 풀리기도 하니까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윤희님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77세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 검사하다가 황반변성을 알게 됐다. 그렇죠. 백내장 수술 2개월 돼서 시력이 엄청 좋아졌는데 이 황반변성은 그럼 아무튼 조금이라도 관리해야죠. 늦추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영양제, 자외선, 잠자는 거, 뭐 스트레스 이런 걸 관리해야 한다. 네, 관리하고 음, 진행에 따라서 이제 합병증, 뭐 음, 주사 타이밍이라든가 또 뭐 수술 타이밍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오늘 지금 뭐 1시간 10분째 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좀 춥습니다. 이 제주도가 그죠? 근데 지금 서울은 지금 엄청 추워요. 이 정도면 뭐.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우리 유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꿈이 뭐예요? 계획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할지 몰랐는데 이제 저도 앞으로는 그 다음 저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 사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제가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제가 이제 우리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91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지금 이게 40년까지는 안 되나? 35년 됐어요. 35년. 네. 아 근데 이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고, 근데 우리 때 진짜 안과가 대단했어. 그러니까 졸업할 때 1등 유형건, 2등이 이중교재, 3등이 김지영이었나? 1, 2, 3등이 다 안과 갔어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 후배도 계속 그랬지. 네. 지금 서울대 교수하는 그 이름 뭐니? 그 여교수님 두 분. 김미금, 김남주. 그렇지. 그 두 분도 다 수석 졸업했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과가 대단한 과입니다. 네. 아무쪼록 아무튼 원하시는 꿈 잘 이루시고 오늘 늦은 밤 너무 감사하고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망막 수술 네. 이거를 자기가 많이 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아니 뭐 어느 병원에서 하든 무상하니 아무튼 많이 해서 환자들에게 좀 좋은 그 치료 결과 보여주시고요. 한 가지 이게 짤방으로 요 끝에만 잘라서 쓰세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 안약을 넣는 방법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나 그거를 제가 의학 전문 기자인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안약을 넣을 때 우리가 보통 뭐 남이 넣어주기도 하고 내가 넣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요거 요렇게 하잖아요. 여기 요렇게 당겨갖고 흰자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잘 돌아다니라고 안약이 눈을 깜빡이는 네. 거. 그거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하면 안 네, 된다는 거야. 왜 그렇죠? 일단 안약을 넣고 가만히 이렇게 눈을 살포시 감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눈을 그냥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게 감으면 안 되고 살포시 감아야죠. 왜 세게 감으면 안 돼요? 세게 감으면은 안구가 짜지게 되고요. 아하. 그나마 약이 들어있던 흘러내리겠구나. 안약도 흘러내리게 되고 또 이렇게 깜빡거리면은 우리가 눈물길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 뚫려 있는. 네, 코로 뚫려 있는데 그게 깜빡거림에 의해서 원웨이 펌프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눈물을 코로 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쓴맛이 막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약 넣고 어떤 안약은 쓴 약들이 있는데 어허. 그분들한테 이제 그냥 안약 넣고 그냥 바로 이렇게 편하게 감고 한 2, 3분 정도, 5분 정도 있으라고
하시면은 다음에 와서 물어보면 이제 그런 증상 없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정답은 딱 넣고 편하게 아니, 눈을 감고 살짝 있는 거죠.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편하게 그냥 이렇게 눈 뜨지 말고 네. 눈알을 돌릴까요, 말까요? 안 안 돌리는 게 돌려도 좋을 것 되고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얼마나 있어요? 전 2, 3분 있어도 충분할 것 2, 같아요. 3번 정도. 네. 그러면 그 안약이 스며든다. 네. 코로 안 내려가고. 제가 그 유튜브를 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닥터 아이유 그 유튜브 네. 본 얘기도 하나 했어요. 그 닥터 유의 아이유를 했고요. 닥터 그중에 유의 아이유? 네, 아이유는 가수? 닥터 유고요. 예. 아이유입니다. 또 네. 그 아이유를 아이가 염두에 두고 유이고요. 한 거네, 가수. 네, 그렇죠. 아이유를 머리 좀 썼는데요. 아이유를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보면 또 우리 유 선생님의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안약, 분발하겠습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약 넣을 때 깜빡거리지 말라. 네. 편하게 눈 근데 감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몇몇 간호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네, 안과 교수님이 이거 살포시 감고 그냥 가만히 2, 3분 있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주에서 인사이트 인터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유 선생님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유 선생님 만나려면 하늘병원 네. 강남대로에 있는 그 비욘디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좀 친절하게 좀 잘 좀 부탁해.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